안녕하세요. 언더케이지닷컴의 F7입니다. 아이폰 11 미니랑 프로맥스 개봉긴 잘 보셨나요? 혹시 안 보셨으면 가서 꼭 봐주세요. 이왕 보신 거 구독도 좀... 자, 제일 많이 해주신 질문이 배터리가 요게 작잖아요. 참고로 얘가 11%예요. 프로맥스가 아니고. 확실히 작다 보니까 배터리가 어떤지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잽싸게 이틀 48시간 정도 써보고 돌아왔습니다. 참고로 지금 터치가 잘 되는 거는 얇은 강화유를 붙여서 그래요. 제가 영상에서 필름이라고 했는데 워낙 얇아가지고 제가 헷갈렸는데 이렇게 톡톡 쳐보니까 강화유리더라고요. 얇은 강화유리는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요 작고 귀여운 아이폰 12 미니에는 2227mA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. 크기를 감안해도 작은 용량이죠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같냐면 5G로는 5시간 정도, 4G로는 6시간 정도 같습니다. 제 배터리 테스트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전혀 안 쓰고 셀룰러 데이터만 쓴 거고요. 저는 흰화면이 많은 웹서핑을 주로 하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참고해 주세요. 비교용으로 말씀드리면 아이폰 10이나 12 프로 같은 경우에는 5G로 7시간, 4G로 8시간 정도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개 간에는 30에서 40% 정도 배터리 시간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참고로 이건 물리적인 용량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게임 같은 걸 하시면은 아마 차이가 더 심하게 날 거예요. 참고로 이 정도면 SE 2세대랑 비슷한 수치거든요. 하루를 쓰기에는 저는 하루를 쓰기에 5시간 정도 되면 하루가 괜찮아요. 딱 그게 선인데 큰 문제는 없지만 요즘 기준으로는 짧은 편이고 저도 이걸 유독 사진을 많이 찍는 날이라든지 유독 뭐 데이터를 많이 쓰는 날이라든지 혹은 게임을 많이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못 쓰실 거예요. 그래서 일상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나 배터리가 중요한 분이라면 미니는 피하시는 게 맞겠습니다. 참고로 이거 충전은 평범한 수준이에요. 30분에 62%, 여기까지는 굉장히 빨라요. 1시간에 89%, 1시간 반에 99%, 전체 충전까지는 1시간 36분이 걸립니다. 이 정도면 충분히 빠른데 이거는 애플 정품 20W를 썼을 때이기 때문에 뭐 충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마 애플 정품을 쓰시겠다면 그게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겠죠. 맥세이프 듀오를 사실 게 아니라면 말이죠. 맥세이프 듀오가 최대 출력이 이 맥세이프가 15W까지 나가거든요. 아이폰 12 미니는 12W로 제한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맥세이프 듀오는 최대가 14W래요. 그나마도 그걸 전체를 다 쓰려면은 27W가 필요한데 애플이 파는 것 중에 27W에 저희가 가까운 건 30W죠. 그게 55,000원. 무슨 30W 충전기 55,000원. 뭐 그런데 이 맥세이프랑 맥세이프 듀오랑 그런 게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에 모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심심하니까 리뷰 나오기 전에 간단한 48시간 사용기도 같이 말씀을 짧게 드리면은 왠지 안 짧아질 것 같아요. 짧게 드리면은 일단 저는 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지금 한 손에 쏙 들어오잖아요. 5.4인치라는 크기에 쪼시면 안 되고요. 도대체 뭐가 미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언박싱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대각선 길을 재잖아요. 그래서 이게 위로 길쭉해서 이게 5.4인치가 된 거기 때문에 폭은 작고 예전 16:9의 5인치 때보다는 훨씬 작습니다. 그러면서 화면은 꽉 차 있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꽉 차 있는 뭐 베젤이 있긴 한데 꽉 차 있는 그리고 이 위에 노치가 사이즈가 똑같은 여하튼 자꾸 잡소리가 들어가는데 그 외에 이것저것 이슈가 있기는 한데 화면도 깨끗하고 맑고 뭐 HDR 컨텐츠 재생 중에는 1200니트까지 올라가고 색도 정확하고 여기 쿨톤을 비롯한 고급 기능들도 다 들어가 있는 화면이어서 만족스럽고 카메라도 프로맥스만큼은 아니지만 좋아졌어요. 저는 특히 초광각에서 야간 모드가 되는 게 이게 원래도 충분히 됐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 한 번씩 풀어주니까 이게 좋다고 자꾸 제가 착각을 하게 됩니다. 여하튼 이제 초광각에서도 야간 모드가 되는 게 무척 마음에 들고요. 아이폰이 전반적으로 그냥 대충 눌러도 예쁘게 잘 나오는 부분을 잘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 가지 지금 거슬리는 거는 야간에 찍을 때 고스트 현상이 있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빛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전작에도 똑같이 있었던 건데 얘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그리고 스피커 역시 이 정도 크기에서는 충분히 괜찮은 편이긴 한데 물리적인 크기를 많이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요거 그냥 좀 큰 10이나 12%까지만 가도 차이가 나고요. 12% 맥스까지 가면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제가 하나를 사야 된다면은 지금은 12 미니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리뷰할 때까지 좀 더 써보고 결정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12를 추천할 것 같기는 해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휴대가 편리한 걸 좋아하거니와 게임을 제가 많이 안 해요. 그래서 12 미니가 괜찮은데 배터리라든지 화면 크기라든지 뭐 조작성
사용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게임이나 다른 컨텐츠 소모가 더 많은 분들이 많을 테니까 아마 12 정도는 돼야 10이나 12% 정도 크기는 돼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특히 배터리가. 그리고 지금 아직 예약 구매 기간이니까 12 미니 예약 구매를 할까요? 하는 분들 중에 이전 세대에서 넘어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사실 대부분 마찬가지긴 해요. 제가 한 세대 업그레이드들은 이왕이면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기존에 11% 쓰시던 분이 12%로 넘어오거나 하는 필요는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2 미니는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잖아요. 크기가 훨씬 작단 말이에요. 그래서 SE 2세대에서 넘어오거나 혹은 그거보다 구형해서 넘어오는 경우에는 그 정도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? 저는 이게 드디어 넘어올 수 있는 비슷한 크기의 기계가 나온 거잖아요. 애플에서는. 그래서 저는 SE 2세대에서도 그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면 저는 여전히 이 조만한 게 냉장고만큼 비싸다는 게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럴 용의가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충분히 넘어오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하지만 메인스트림 크기의 아이폰을 쓰시던 분들 뭐 11 프로라든지 11이라든지 뭐 10R, 10 뭐 이런 애들에서 넘어오시면은 이게 뭐 예전에도 잘 썼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사시면은 의외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실물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일반적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타이핑 관련인데 당연히 큰 게 편해요. 근데 높이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. 높이가 조금 더 작기는 한데 요건 누르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데 쿼티 모드로 쓸 때는 폭이 훨씬 중요하죠. 요 키보드의 폭이 요만큼이 좁아요. 그래서 사실은 아주 편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거보다 더 좁아지면 불편하거든요. 갤럭시 Z 폴드 2의 외부 화면이라든지 아이폰 5S라든지 부터는 좀 불편해지는데 저는 요게 편안하게 쿼티 타이핑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. 여기까지 아이폰 12 미니 48시간 동안 써본 배터리 보고 플러스 뭐 간단한 후기였고요. 자세한 내용은 제가 리뷰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끝. 저희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 혹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